자, 이재명의 오늘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흉악범 조카를 변호를 했다. 근데 흉악범 조카라고 하지 않고 위중한 데이트 폭력 조카를 변호를 한 걸 사죄를 한다. 그 다음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가 사죄를 했어요. 이재명은 지금요, 김혜경이하고 허구한 날 울고 짜고 엎드리고 사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자폭쇼다. 자승자박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 이재명의 그 흉악범 조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놀란 게요.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재명 조카가 사람을 2명이나 죽였어요? 그렇게 또 37번이나 막 칼로 찌르고? 너무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저도 오늘 막 목이 터져라 이 얘기를 아는 분한테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이지연님께서요 스포츠 해주셨습니다. 아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타임 투 체인지님 말씀대로 김태현하고 이준석하고는 같은 과예요. 자, 이지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새 같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그냥 애국의 초록 물결로 다음부터는 네. 자, 그러면은요 하나하나 좀 우리가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거는 이재명이가 오늘 뭐라고 했냐? 데이트 폭력을 했던 우리 조카를 변호를 했던 나 자신을 여러분께 참 사죄합니다.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흉악범이 연쇄 살인을 하고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37번씩을 그냥 막 이렇게 칼질을 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한 거는 여러분 뭐냐? 한마디로 그게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이 진짜 그런 흉악범 조카를 심신미약이란 걸로 변호한 것도 정말 흉악하고 흉측하고 사악한데 이거를 오늘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보통 이 나쁜 사람들이 사기치고 막 이런 거를 쓴 약을 당위정을 입혔다, 스윗 카팅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재명이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거는 더 흉악한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흉악범 연쇄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이제 이재명이 했는데요.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에 첫 번째, 이재명 조카가 뭐 누구를 뭐 때렸나 보다 하다가 이 맘카페, 그 다음에 여자들이 그냥 왕창 오는 여초 사이트에서 그 여자를 칼로 30차례를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던 어머니까지 찔러서 그것도 37차례씩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뭐 신세계라든지 뭐 아수라도 그렇고 뭐 너무 끔찍한 영화들 많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로 끔찍하진 않았던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거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재명이 오늘 표현을 해가지고 맘카페 다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초 사이트 완전히 충격의 하루였던 거예요. 부들부들 막 다 떨었습니다. 그래서 여초 사이트에서요 어마무시한 반응이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 야당 후보라면은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오늘 밤부터 당장 들을 엄청난 사건이다.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살인자 아웃, 이재명 아웃, 피켓 들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게 그동안의 친문 카페였던 이 여초 카페, 맘카페에서 이런 얘기가 막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강동구의 PC방, 여러분 이제 김성수라고 너무 끔찍한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 있었죠? 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고 막 입을 턴 게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이 강동구 PC방 이재명의 사건에 대해서 심신미약이 뭐 분노한다고 했던 이재명이 자기 조카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으로 변호를 했다. 이러면서 개 XX 막 이렇게 막 욕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 욕설 같은 거 전혀 안 하는데 정말 그런 욕을 보니까 오늘은 막 저도 그거 막 그냥 같이 복창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길이 그랬죠. 이재명이 뭐 형수 욕설이라든가 뭐 형님 정신병원 뭐 입원시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이 너무 치열한 삶을 살아와서 그게 삶의 명예고 상처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게 이재명의 치열한 명예고 상처냐? 와, 여러분 정말 오늘 이재명이가요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이게 어차피 터질 거니까 내가 미리 고백하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 이재명의 완전 자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사건은 이거 사죄여야 되죠. 이게 이제 2006년에 5월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이에요. 지금 이재명은 이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다 이거는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김모 씨가 이게 이재명의 조카예요. 근데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따지면은 이런 경우 제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재명하고 그 조카하고 유전자가 25% 정도 4분의 1의 유전자를 서로 나눠 가졌다. 매우 밀접한 피부치라는 거죠. 근데 김모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이게 이제 사시미 칼이었다고 그럽니다.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정말 끔찍하죠. 근데 이 여자친구 희생된 이 여자친구라고 한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피해자 여성의 친구가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재명이 조카 김모라는 애가 스토킹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스토킹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악하게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이재명 이 조카 있잖아요. 얘도 조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중학교 때 뭐 이재명 조카가 국제 마피아 파에 이미 조직원이었다. 중학생 때부터 이러는데 이 김모라는 이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여기에 범인 흉악범도 국제파의 에이스 칼잡이였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칼잡이. 그러니까 조폭들이 말하자면은 범행 저지른 것처럼 사시미 칼을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계속 쫓아다녔던 근데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이 여성의 집에 가가지고 그 여성과 어머니를 잔혹하게 잔혹무도하게 정말 끔찍하게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아버지는요 너무 겁이 나갖고 5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아버님은요. 근데 이 아버님은요 평생 말하자면은 불구가 돼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여초 사이트에서 그 이재명이 주단태처럼 맨날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데이트 폭력이냐? 이건 정말 양아치 DNA에다가 정말 끔찍한 살인의 피가 이거 이재명한테도 25%는 그 유전자가 가 있는 게 아니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이재명 빠들이 또 막 이제 닷가리를 했습니다. 지령이 떨어져서 뭐 이 조카가 살인을 한 것 같고 이재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연좌제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이 연좌제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재명이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조카를 변호한 거죠. 자, 심신미약이라는 거는 많은 변호사들이 그러는데 별로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주장하지 않는 논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건 너무 흉악범인데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분 심신미약한 사람이 37번씩 두 머리를 이렇게 찌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거 말고 또
변호를 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재명의 실체인 거예요. 이건 뭐냐? 이재명이가 엄청 돈을 많이 받고 변호를 한 사건인데 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남자가 가서요. 농약을 들고 가서 전 여친한테 농약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부를 하니까 그 여자의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카의 데이트 폭력하고는 말도 안 되는 살인 사건과 이 심신미약이라고 변호를 한 것과 더불어서 이 이재명이가 또 그 당시에 어떻게 변호를 했나. 이거 정말 여러분 충격인데요. 이재명은 이 변호사라는 게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한 이인구 변호사라는데요. 이재명이 변호한 또 다른 전 여자친구 살인 사건도 이제 이 이인구 변호사라는 분이 거론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2007년 8월이에요. 그래서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B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와 농약을 준비해 B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와 그의 딸을 방에 가둔 상태에서 B씨에게 농약을 마시며 죽으라고 강요했고 B씨가 딸이 보는 앞에서 못 마시겠다고 하자 흉기로 B씨를 8차례나 찔렀다. 와, 진짜 험악하죠? 그러면서 이재명은 농약과 회칼을 준비해 딸까지 방에 가두고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인 이 자가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이지만 겨우 징역 15년만 선고받았다. 와, 그 어머니가 자기 앞에서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되는 걸 본 딸의 이 상처라는 거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이재명이가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농약을 먹으라고 하고 거기서 8차례나 찌른 게 심신미약, 심신상실 됩니까? 근데 15년. 근데 이 이재명이 조카는 이재명이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지만 판사가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37차례, 30차례를 그렇게 잔혹하게 찌른 게 심신미약이 될 수 있느냐. 이래서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지금 이제 이 형무소에서 있는 거죠. 근데 김부선 씨가 그 사실을 2007년에 얘기를 했고 또 김부선 씨는 그걸 이재명한테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자기 뭐 그 사회활동에 지장이 될까봐 그 이사도 가게 했고요. 그 누나한테 또 면회를 했느냐? 아니 자기가 변호도 했는데 단 한 채도 면회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김부선 씨를 막 협박을 했는데 너도 이제 죽이겠다 해서 김부선 씨가 그때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거냐고 물으니까 뭐 칼로 죽일 수도 있고 뭐 돌로 내리칠 수도 있고 와 정말 김부선 씨도 그 말 듣는데 무서웠을 텐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이 이재명이란 사람 도대체 같이 살고 있는 김혜경은 어떤 사람일까? 저 같으면 진짜 무서워가지고요. 얼른 이제 이혼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김혜경도 대단하죠. 네. 그래서 지금요, 여성들이 많은 사이트라든가 또는 맘카페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민주당은 이런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뽑았냐. 그 다음에 맘카페도 여러분 반전이에요. 도저히 지지 못한다.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 지들이 그동안 지지해놓고서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맘카페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반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흉악범 조카 이재명이 그것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거를 싹 이렇게 말하자면은 감싸는 거. 그리고 이재명이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자기 조카가 데이트 폭력에 굉장히 위중한 데이트 폭력을 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거냐 했는데 싹 거기서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위중한 데이트 폭력이 37차례나 어머니 딸을 그것도 자기가 사귄 여자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거는 정말 악마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악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기 누나의 조카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음 거를 일찍 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되게 이 컴퓨터가 예민하네요. 제가 이렇게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이재명이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고요. 이 문제는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심신미약을 웬만해서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걸 가지고 이런 흉악범죄의 심신미약을 했다는 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사죄문, 뭐 반성문 이런 거 쓰게 하고 뭐 치료비라든가 뭐 위로금 뭐 이런 거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흉악범을 막 칼 들고 나오는 그 미친놈을 피해가지고 5층에서 이제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돼갖고 뭐 수술도 받고 그랬는데 영원히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수술비도 전혀 보존받지 못하고 본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가정을 두 목숨을 앗아가고 그 아버지는 평생 불구를 만들었는데 치료비조차도 입원 뭐 수술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사죄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얼마나 법정에서 이걸 가지고 심신미약이라고 1심 2심 다 했는데 판사가 무슨 소리 하냐고 이러면서 무기징역을 때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새 웬만해서요 무기징역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재명 집안인가. 정말 소름이 그냥 쫙 이제 여러분 이제 끼칠 겁니다. 네, 자 이재명 흉악범 조카 변호 자승자박쇼 그 자폭이고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재명 끝까지 우리가 단죄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재명이 경기지사에 이것도 또 나왔는데 이것도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업무 추진비를요. 1억 3,600만 원을 현금을 뽑아서 인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추가 급여냐 근데 이재명 쪽에서는 코로나라서 현금을 써도 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 시기라서 현금을 써도 된다? 그러니까 정말 경기지사 할 때 돈을 이 경기도민의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쓴 거죠. 참 말이 1억 3,600만 원이지 여러분. 이걸 현금으로 인출기에서 뽑아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흉악범 조카 변호를 했던 심신미약 이재명의 자승자박 자폭 오늘 있었습니다.